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제 문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그 강의 및 교육을 좀 주로 하면서 그 외적으로는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다루는 분야는 VR, AR, M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분야를 주로 교육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AR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쪽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돼서 개발 및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교육을 통해서 살펴본 어떤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AR, VR, MR에 대한 현재 시장의 트렌드인데 제가 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보니까 이거를 하나를 좀 주로 하고요. 뒤에 조금 빨리 해서 뒤에는 직접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시연을 보시는 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한 시연은 홀로렌즈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제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장비랑 그다음에 키넥트랑 리얼센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VR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이나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서 보셔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효과를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직접 해보시면 좀 차원이 좀 다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좀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제가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제로 잡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왜 이 주제를 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링크해 놓은 동영상인데요. 잠깐 소개 영상이니까 잠깐 이게 좀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연결했거든요. 준비했거든요. 잠깐만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상.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전혀 새로운 세상. 가상현실의 세계가 시작된다. 가상현실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과 과학 기술이 융합해 탄생한 가상현실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포함해 보다 이상에 가까운 현실을 제공한다. 현실 속 공간이나 사물의 배치를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해 미리 디자인한다. 이를 사차원 가상 정보와 혼합해 제공하는 AR, MR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할 수 있게 한다. 게임, 교육, 콘텐츠를 몰고 모든 분야와의 전반적인 융합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욱 앞당기는 기술. 일상이 가상이 더해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이 만들어줄 우리의 미래.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2025년이면 시장으로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2016년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대식을 갖고 가상현실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분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대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년간 500억 원이 지원되며 2020년까지 4,0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1조 원대의 시장을 구축하고 세계 콘텐츠 산업을
자,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가상증강현실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좀 그 인트로 영상으로 좀 나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이 아닌 100%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의미를 영어로는 버추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간 버추얼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추얼이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는 보통 미국을 거쳐 일본을 거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가상, 버추얼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때 가상, 즉 상상 속의 세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이나 실제 버추얼이라는 의미를 사전의 의미를 네이버 사전만 찾아보더라도 버추얼의 의미는 사실상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 이제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간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가상현실 컨텐츠를 사실과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이라고 번역했듯이 즉 가짜다 이거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을 상상을 이루어준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방식이 조금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쵸, 주인공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가상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현실을 좀 가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포스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가상현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장비는 오큘러스입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는 나중에 한번 시연해 보실 건데요.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또는 롤러코스트, 저희 롯데월드나 지금 어디죠? 그 삼성 저기 뭐죠? 하여튼 거기 놀이공원에 가면 실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송도에 가보니까 이제 가상현실 공간들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나 이런 데서 이제 IoT랑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뭐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자, 가상현실을 가장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오큘러스를 쓰고요. 그 기차를 타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벼락 밑에나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서 울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근데 왜 이러느냐?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바이브라는 그 영상인데요. 바이브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주는지. 자, 오큘러스랑 바이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거를 쓰게 되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이제 연출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이제 컨텐츠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손에 이제 터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상호 인터랙티브, 이게 손의 대용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는 요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가상현실도 만들었고요. 네. 자,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인터랙티브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따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것도 볼게요. 자, 가상현실은 하여튼 이런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을 볼 텐데요. 자, 증강이라는 거는 현실을 좀 더 증폭해서 강화한다는 의미예요. 즉, 가상현실은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가상의 공간, 현실이 아닌 공간을 의미한다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즉, 현실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목표죠? 이런 어떤 글래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실을 비추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강현실은요, 자, 좀 빨리 좀 돌릴게요. 자, 카메라로 어떤 이미지나 마커를 비췄을 때 현실 공간에 3D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기술, 이걸 이제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출된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자, 증강현실을 잠깐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켓몬고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그림책에 색칠을 하게 되면 코끼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현재 이제 판교 쪽에서 일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현재 개발하는 걸 물어봤더니 금붕어를 그리면 금붕어가 이제 현실 세계에 돌아다니는 현재 그걸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네, 그걸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못했고, 자, 그리고 이케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는 공간을 비춰서 거기에다 가상의 가구를 뒀어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미리 주문하기 전에 어떠한 가구가 제일 좋을 것이냐 배치까지도 이제 연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자, 혼합 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화된 가상현실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증강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것들을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좀 더 기존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어서 좀 더 융합해서 적극적인 가상 증강현실을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현실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뭐 꼭 뭐 혼합현실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아바타라고 하는 그 생태계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를 투영해서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뭐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혼합현실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매직리프사에서 그 체육관에서 고래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현실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홀로렌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로렌즈가 MR,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의 이제 어떤 가장 근접해 있는 장비고요. 이따가 한번 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아까 매직리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자, 지금 보신 이제 두 가지의 혼합 현실을 보셨습니다. 이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도 그렇고 이 매직리프사의 이 동영상도 그렇고 사실은 좀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홀로렌즈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더 가깝다면 매직리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는 굉장히 받고 있는데 아직 그 뚜렷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약간 미래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영상이 이제 혼합 현실을 설명해 준다라고 봐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자, 보셨던 이제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또는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이 홀로렌즈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런 화면이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현실의 공간을 스캔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어떠한 3D 이미지를 올려놓는다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자, 이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가상현실 기술의 대표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인데요. 이것들을 저는 이제 상상현실 이렇게 좀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상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좀 공인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통틀어서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기술로 이제 광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이 기술들을 모두 다 가상현실 그렇게 그냥 단어로 정의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가상현실을 소프트웨어 교육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학생들이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프로젝트한 결과물인데요. 자,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이 2명의 학생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한 명은 이제 비전공자인데 미술을 전공했던 친구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0대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통해 그 중에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어떠한 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자,
자,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그 장비와 또 립모션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요. 자, 립모션은 이제 그 손만 인식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학생들과 IoT 프로젝트 할 때, 예, 그러니까 모션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손의 모션을 인식하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그 프로젝트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저 보셨던 오큘러스 리프트와 립모션이라는 이제 모션 인식 장치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V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어떤 생활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텐더로서 물컵에 물을 따른다든가 PPT 발표 자료를 뭐 모션으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축이 있죠. AI나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V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반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존재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학습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학습의 과학 쪽으로 가느냐 공학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요. 자, 과학은 아무래도 근본 원리가 중요하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수학이나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학문이 아니라 수학이나 알고리즘,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을 두는 학문이죠. 자, 또 하나의 학문은 우리는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근본 원리를 파기보다는 회사에서는 빠른 응용이 좀 요구되죠. 자, 그래서 주로 공부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또는 기능을 가진 함수, API라든가 또는 프레임워크, 어떤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쪽 측면은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죠. 쌓아가고 대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또는 짧게는 뭐 한 달 아니면 2주, 4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의 방법은 어떤 이쪽 교육을 주로 하고 이쪽은 이제 부분으로 선택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왼쪽 방법은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싹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의 방법은요, 왼쪽과 좀 다르게 나선형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비전공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비전공자 비율이 더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6대4 정도의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는 전공자, 비전공자가 60%? 심지어는 어떤 반에서는 26명이 강의를 하는데 한 명이 전공자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결과물들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나선형 방법은 뭐냐면, 자,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학습이. 자, 어떠한 강의를 하고 어떠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번에 비슷한 그러니까 C 언어를 공부한 사람 또는 C++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 자바를 공부하거나 C샵을 공부하면 결국 구조적 프로그램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 기법들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개발하나 저쪽에서 개발하나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때 어느 정도 알았으면 다음 거로 넘어가서 다음 거를 또 접해봐라. 그거 자꾸 익숙해지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나선형이라고 했고요.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사용법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역으로 이제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외부를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동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오랫동안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되면 빨리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방식을 많이 보여주는 거랍니다. 많이 보여주는 거. 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반이 되는 요즘 학문들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VR을 선택했습니다. 자, VR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를 좀 줄 수 있어요. 자, 즉 정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을 주기 때문에 상상력과 재미를 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것들은 곧 창의성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다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교육했을 때 어떤 장점,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고 기반의 학문이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사실 바로 할 수 있죠. 창업도 1인 창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합니다. 그 말 그대로 소프트하다 보니까 유연합니다.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기술만 있으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갖다 붙이거나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보면 보통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또는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미국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익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만 익히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규칙을 응용하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단편적인 문제들을. 자, 그 다음에는 좀 작은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설계를 가르칩니다. 자, 설계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이제 정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물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데요. 크게 이제 두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분류랑 순서. 자, 그 다음에는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계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비전공자들이 보면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도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행태랑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평범한 직장인의 아침 시간의 흐름을 봤는데, 자, 여기 보면 타워는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으면 알람 시계, 이건 이제 네모는 진행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알람 시계가 울리면 우리는 일어날까 말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마름모는 이제 선택을 의미하죠. 이 마름모 도형을 여러분들이 세워놓게 되면 반드시 어디론가 기울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선택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날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더 자는 거고요. 일어날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옷 입죠. 자, 역시 밥을 먹을 시간이 있으면 밥을 먹지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면 우린 집을 나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할지, 즉 선택하고 처리하고 반복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에다 대입해 보면 전혀 다른 낯선 개념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다가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처음에 문법을 가르치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설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기능의 분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뿐 아니라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자기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그렇죠? 자, 가운데 중요한 토픽을 토대로 우리는 세부적으로 분화해 나가죠. 자, 이건 역시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건 시간의 순서대로의 흐름이라면 이거는 이거 하나의 주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복잡한 주제를 좀 더 쉬운 단위,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단위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규모의 단위를 우리가 잘 만들고 나중에 이거를 융합하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지나친 뭐 판타지의 세계에 있는 것들 가지고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 중에는 자기들이 아는 거를 많이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가면 그 잘 쓰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3자한테 전달하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단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할 때 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신기술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전에 뭐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영문학과 교수님은 10년 전에 했던 과목이랑 뭐 크게 달라질 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 그 기술을 다루시는 교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신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4차 산업혁명만 해도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독립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된 기술들이에요. 하나의 그 시대를 포괄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VR, AR이 IoT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랑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 또는 AI랑도 당연히 연결됩니다. 영상 처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컴퓨터 비전에 들어가면 머신러닝이나 영상 처리가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AR 안에는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또 어떠한 것들이 대세가 될지 사실은 누구도 잘 모르죠. 네, 그래서 트렌드가 굉장히 좀 교체가 잘 되고요. 학습 내용이 방대하다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주제를 좁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현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학습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가상현실을 했더니 감각 체험이 극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직접 특히나 그 가상현실 같은 경우, 증강현실은 모르겠는데 증강현실도 그렇지만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쓰고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감각 체험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학습의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원리를 통해서 어떤 말단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있지만, 즉 연역적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쓰는 방법은 반대로 귀납적 방법이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모아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기능이 굉장히 명확하죠. 왜? 정확하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개발 결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나 비전공자를 가르칠 때,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자 30명, 60명 중에 정작 2년차, 4년차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불과 1명일지 2명일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이나 재미를 준다는 것은 학습의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상현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쓰는 대표적인 툴에는 유니티라는 툴과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거의 90% 이상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니티를 보면 여기 이름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컴포넌트는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마인드맵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인드맵의 이 중심 토픽이 유니티죠. 자, 유니티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뭘까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세분화시켜 나눠보면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그 VR이나 AR 또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의 모음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컴포넌트라는 걸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분류가 된다면 소규모의 기능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유니티를 프로그램할 때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플레이메이커 같은 이런 유틸리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보셨던 하나의 큰 토픽을 작은 주제로 나눠서 이것들을 이렇게 블록화 단위로 배열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만 시켜주면 캐릭터가 움직인다든가 충돌이 난다든가 파티클 효과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C++라는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C++ 말고도 다른 측면의 개발은
블루프린트라는 이 블록 방식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덜 익숙한 사람도 이 블록을 나열하고 블록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 해도 아까 보셨던, 아까 우리 V 리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V 리얼 라이프를 만든 건 바로 이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였어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가 좀 있어요. 자,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요,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전문화된 영역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땐 쉽게 설명하지만 때로는 일부러 그 단어를 쓸 때도 많거든요. 왜? 이 생태계에서 어차피 직업을 갖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머리가 아파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숙제를 내주면요, 한 문제도 못 풀어와요. 나는 왜 한 문제도 못 풀까요? 자, 또 한 사람은 다 늦어가지고 지금 하면 제가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쟤는 똑같이 교육받는데 쟤는 잘하는데 왜 저는 못하나요? 저는 취업이 되나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원래 처음엔 누구도 모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숙제를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원래 한 문제도 풀기 어렵습니다. 수업 한 번 들었다고 푸는 사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저도 그냥 시간 해결해 줍니다. 다 늦어서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59년생도 계셨고요, 또 48살 전직 증권 트레이더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분은 현재 이제 포스코에 계세요. 송도 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뭐 그냥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실은. 네, 하면 됩니다. 네. 왜 쟤는 잘하는데 저는 못할까? 예전에 해본 티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조금 더 잘났다는 걸 드러내고 뛰어나다는 걸 드러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잘된 결과만 보여주고 싶지 자기가 노력한 거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친구는 나는 그냥 하니까 되던데,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배경지식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학을 좀 좋아했던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영어를 좋아해서 자유롭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친구도 있고요. 하다못해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건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라 다르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잘 만들어요. 자, 이런 배경이 좀 다릅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졌던 학생한테는 저는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취업이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화여대라고 하는 좀 명문 여대를 다니고, 좀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에 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물론 이제 명문대 다닌 친구들도 있죠. 뭐 카이스트생도 있고 뭐 서울대생도 연고대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어요. 전혀 뭐 소프트웨어를 해보지 않고 고졸, 초대졸 또는 비전공자, 나이 많은 친구들. 근데 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안 되는 걸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있어요. 얼마큼 좋은 회사를 가느냐, 뭐 대기업을 가느냐, 이런 거는 또 개인의 몫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이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에는 생각보다는 저는 취업을 잘 했고 별로 저는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왜? 소프트웨어 쪽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사가이면면 불가이근근. 갑자기 난데없이 한자가 나와서 좀 당황하실 텐데, 자, 이거는 예전에 뭐 참선이라든가 어떤 공부, 예전에 이제 동양에서 공부를 할 때 선배들이나 스승이 이제 그 조언을 해줬던 단어입니다. 자, 사가이면면. 자, 이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실사자고요. 이건 흰백자, 이건 수건건자입니다. 즉 하얀 수건, 손수건을 만들 때 실로 만든다는 거죠. 면이죠, 면. 메리아스 만들 때 쓰는 면. 그 면이에요. 자, 근근은요, 이거는 힘력자입니다. 힘력자. 이거는 팔뚝을 모양을 상형화한 문자예요.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근근은 힘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가이면면, 그냥 힘쓰지 말고 끊임없이 그냥 실이 이어지듯이 끊임없이 하되 불가이근근, 너무 지나치게 힘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공부할 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임하되 지나치게 자기한테 압박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힘만 안 쓰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주역, 사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주역에 보면 무사야 무이야 뭐죠?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 내면에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맡기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미수통 천하지고 호련히 느끼어 천하의 영고를 알게 된다. 어떤 사물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에디슨은 그걸 이제 영감이라고도 표현했죠. 에디슨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찻잔을 들고 잤다고 그러죠. 잠을 조금밖에 안 잤는데 찻잔을 들고 자다가 찻잔이 떨어지는 순간 무의식과 의식이 교차되는 순간 영감들이 많이 온다고 의도적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주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안에 자연스럽게 맡기면 알게 되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힘쓰지 말고 그냥 임해서 꾸준하게만 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취업을 좀 알아볼게요. 저 얼마 전에 그 호주에 취업한 친구인데요.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서 제가 이름은 공개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한테 뭐 잘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2달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에서 2달 정도는 무급을 받았죠. 얼마 받았냐 물어봤더니 확실히 한국보다는 좋더라고요. 54,750달러. 계산해 봤더니 한 6,500? 이렇게 초급 초봉이 그래요. 그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앱 개발이거든요. 유니티 갖고 앱 개발을 뭐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앱 개발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모토로 두는 건 어떠한 기술을 가르치면 거기에 종속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가상증강현실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쪽의 기술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런 날도 오네요. 저는 취업이 무리였어요. 사실 야단을 좀 쳤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희망이라고 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면 된다고 했는데 됐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되네요. 신기하다고 얘기하죠. 신기할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쭉 그 변화만 느끼시면 어느 순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변화가 오게 돼요. 자,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상현실을 선택한 거고요. 자, 또 한 학생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이 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뭐 두 가지만 좀 뽑아봤는데요. 자, 2달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한 달간 자기한테 뭐 보상을 한다고 한 달간 휴식과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어땠을까요? 뚝 떨어졌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도너츠 알바와 헬스장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취업을 안 하고 도너츠 알바와 헬스장 알바를 했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신입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서 해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다수의 업체에 합격하고 의료영상 쪽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들이 보통 겪는 2가지 케이스를 제가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자기가 들이대지 않아서 그렇지 들이대면 갈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쳐 보면. 자, 여기서 제가 강사의 역할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전에는 지식 전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도제식 교육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터넷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책 아니면 선생님밖에 없죠.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책은 또 너무나 방대하니까 선생님이 포인트로 체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학생은 당연히 발전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의존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어서 점점 저는 느끼는 게 교육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자, 지식의 직접적 전수는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이 정보를 가진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들은 너무나 방대해요. 물론 지식을 직접 가르치면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사의 역할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적절한 학습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지속성을 유지하게만 만들어주면 학생들 스스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 전달 자체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또는 미래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사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게 빨리 가네요.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전공자 학생들이 60% 정도 됐고요. 전공자가 40% 정도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학문이 교차되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은 전공자만이 들어오는 시기도 아니고요. 뭐 비전공자라고 해서 안 되는 시기도 아니죠. 이 융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비주얼 스페이스라고 해서 가상실내 인테리어 VR입니다. 자, 좀 빠르게 넘길게요.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왼쪽은 도면이고요. 2D로 이제 오른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뭐 의자라든가 침대라든가를 설치해서 배치하고 회전시키고 하면 아래 3D로 모델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면을 여기다 배치를 시키면 이런 식의 3D 오브젝트가 나와서 우리가 직접 3D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벽을 그리거나 뭐 이제 벽에 이제 어떤 텍스처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 해당되는 고양이 무늬의 벽이 이제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고요. 이것들을 저장해서 웹에다 올리면 웹상에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이 본 것들에 대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그리고 VR 장비를 쓰면 이렇게 직접 이건 이제 기어 VR 갖고 본 겁니다. 기어 VR. 그래서 이렇게 기어 VR 갖고 직접 안에 자기가 만든 공간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탐험하거나 인터랙티브하는 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는요, 증강현실 고양이 키우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켓몬고를 약간 흉내냈는데요. 다마고치라고 하는 것처럼 고양이를 좀 이렇게 먹이를 주거나 귀여워하거나 이렇게 키우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죠. 도로상에서 GPS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양이 어떤 아이템을 이제 발생시키고, 네, 아이템을 이제 먹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랑 이제 놀이도 하죠. 자, 고양이한테 공을 던지면 고양이가 이제 달려가서 이제 주워오는, 네, 이런 상호작용,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게 있고요. 자, 다음 거 보죠. 자, 다음은 VR 운전면허 시뮬레이터인데요. 자, 대략 이제 이 프로젝트는 1달 반에서 2달 조금 넘게 그 기간 동안 만들었다고, 로지텍에서 만든 이제 그 게임할 때 쓰는 장비인데요. 이거를 이제 연결했습니다. VR이랑.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운전면허 시험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VR 장비를 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해당되는 점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실험 시뮬레이터인데요. 자, 립모션이라는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VR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물리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저울에 이제 뭐 오브젝트를 올리고 뭐 거기에다가 어떤 그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가상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홀로그램 모션 인식인데요. 이건 이제 유니티 갖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홀로그램이 있고요. 자, 인공지능과 이제 유니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끼리 이제 동작을 하다가 직접 이제 참여해서, 여기 보면 이제 모션 인식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게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모션 인식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거 보죠. 그 다음에 홀로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홀로그램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 인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해당 사용자를 로그인하고, 음성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자, 인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모션 제어 드론, 네, 뭐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있는 카메라의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직접 보고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드론의 제어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재난 탈출 시뮬레이션, 네, 그래서 화재라든가 어떤 지진 또는 해상 사고였을 때 직접 교육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전공 비전공의 장점은요, 비전공자가 학습 지도를 충실히 좀 이행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변화, 본인도 좀 신기할 정도로 변화가 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고정관념이 좀 없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융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시도, 어떤 그 해보고 싶어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된다 안 된다라는 선입견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열심히 지나치게 힘쓰는 것보단 꾸준히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그게 이제 역으로 뭔가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취업이나 뭐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순수하게 그 자체를 즐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상현실을 통해 알아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사실은 좀 일찍 끝내서 시연을 해야 되는데, 시연은 뭐 해보고 싶은 시험은 나오셔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